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4월 5일 밤입니다. 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네요. 그죠? 자, 사실 지난 금요일부터 영상을 조금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죠? 참 힘들게 아침 시간 아침과 저녁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 분석해서 시황을 올리고 또 저녁에는 또 이슈와 관련된 부분을 올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영상을 많이 올리면 올릴수록 조회수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아침 시황 부분 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우리 회원님들의 눈치도 보아가면서 올리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가장 바쁜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시황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매매에 임해야 되는 시간대. 사실 주식을 하면서 가장 바쁜 시간은 아침 7시부터 9시 반까지죠. 왜냐하면 밤새 나온 해외 시장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리포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또 시장에 흘러나오는 여러 다각적인 뉴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섹터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일지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섹터로 순환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부분들을 시황과 함께 또 생각을 하면서 종목에 대한 수급과 기술적 분석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시간이 사실 아침 시간입니다. 개장하기 전 그 시간에 틈을 내서 아침 시황을 올리는데 조회수가 150분 정도 그러면 결국은 영상으로서의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수가 2,000분이 어제부로 넘어가서 너무너무 고맙긴 한데, 10%도 보지 않는 영상이라면 그걸 올릴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래서 아침 시황은 당분간 올리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주말 내내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직 결정난 부분은 아니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나름 중복되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회원 분들하고의 이 차별화도 좀 일부 있으면서 또 소액 투자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접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하는 부분 참 쉽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또 기다리시는 분 또 그리고 또 왜 영상이 올라오지 않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할 겸 해서 오늘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제가 즐겨 쓰는 말 중에 저는 항상 칼을 세워놓고 있다. 칼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벗어던질 용의가 있다. 그죠?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죠? 시장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 회원님들이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 구독자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자신이 있고 또 언제든지 그런 부분의 결정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죠? 항상 내 자신의 양심의 노예가 되고 그죠? 양심의 노예가 되는 부분 그것에 반하지만 않는다면 어떤 결정도 어떤 선택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기본적인 모토입니다.
그래도 뭐 다소나마 도움이 되는 분들에게는 영상이 필요할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을 예측하고 또 그 시장을 예측하는 가운데에서 편안한 시황, 그 편안한 시황을 통해서 편안한 섹터를 공략하고 또 천천히 우리가 이제 우보천리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주도 섹터와 주도 종목을 가지고 성장 흐름과 실적을 겸비해서 그죠? 상승의 스토리를 가지고 갖고 가는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제 갈 길을 가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여하튼 이 영상의 내용을 어떤 내용들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죠? 조회수가 별로 없다는 건 그 사안, 그 내용, 그 부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면 일정 정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침 시황을 빼고 그냥 핫한 이슈나 섹터 이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올리는 것이 나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도록 하고 오늘은 반도체 산업 전략 그죠? 반도체 산업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 내용들이 아주 호재가 만발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굳이 또 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그죠? 행여나 그죠? 내일 부분에 또 단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호재 속에서 내일 상승 부분에 추격 매수해서 또 단기적인 조정을 못 참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주 전에 3월 23일인가요? 그죠? 그때 정말 몇 년 만에 MTN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 소재 부품 장비의 르네상스 시대가 왔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개 방송을 하루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분명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가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죠? 그냥 반도체 산업이 좋다, 어떻다. 그런 이야기보다 가장 중요한 미국이 중국의 공급 체인, 공급망, 이 부분을 일정 정도 가져오려고 하는 부분. 그건 이미 2월 25일 날 바이든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면서, 그죠? 시발점이 됐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인텔의 투자 확대 그리고 또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SOC 투자 속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맥을 같이 했고 그죠? 또 그 속에서 중국이 3월 29일 반도체 관세 감면 및 세금 특혜 정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이런 부분들이 직접 회로 65나노미터 이하 메모리 제조나 최첨단 특수 공정 제품에 관여하는 기업의 원자재 및 장비 수입 관세를 면제한다라고 발표하는 흐름 그리고 또 바이든 행정부가 삼성전자 뭐 이런 관련 기업들을 불러서 그죠? 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라든지 전체적인 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이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내용 거기에 또 TSMC의 113조 투자 뭐 이런 엄청난 호재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에게 엄청난 호재가 지난주부터 쏟아지기 시작한 부분이지요. 그죠? 사실 그러한 내용들은 그 이전에 조금만 시장과 종목, 섹터의 움직임을 고민했다면 이미 알 수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이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부분, 그죠? 그리고 반도체 패권 전쟁 방아쇠를 당긴 미국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미국 정부 등에 업고 이 인텔이 22조 원을 투자하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텍사스 한파, 그죠?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 투자를 가시화할 수 있는 내고 협상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차지했고, 그죠? 뭐 여러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에게는 경쟁의 심화로 비칠 수 있지만, 그죠? 반도체 장비 업체들에게는 엄청난 이익의 흐름으로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면서 상당히 크게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반도체 장비진들의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IT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반도체 쪽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뉴스를 다 보셨을 거예요. 그죠? TSMC가 113조 원 투자 결정했다. 조금 전에 보셨었던 인텔의 투자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삼성전자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도체 장비들의 실적 부분을 기대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작동을 하면서 상승의 흐름을 갖고 왔었던 거죠. 자, 그런 가운데 3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어떠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월 한국 반도체 수출의 시사점. 사실 2021년 3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95억 달러, 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8.6% 늘어났죠. 그죠? 그 반도체 수출 중에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29억 달러로 9.3% 증가하면서 가장 큰 모습을 보여줬고, 품목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용 복합 제품에 해당되는 멀티칩 패키지 MCP, 이 제품의 수출은 25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도로 수출되는 반도체, 거기에 이제 이 인도 이 생산 스마트폰 판매 증가,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분기 실적 발표한 그 메모리 반도체 공급사 마이크론은 멀티칩 패키지 제품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언급했는데, 한국 반도체 공급사의 이 멀티칩 패키지 수출도 견조한 것으로 보아서 누가 더 많이 수출했느냐, 그죠? 매출을 올렸느냐, 이 문제지, 그죠?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을 나타낸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모습입니다. 품목별 수출 중에 컴퓨터로 분리되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저장 장치 수출은 9억 달러 정도, 전년 동기 7.5% 증가했는데 2월에 7억 8천만 달러,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3%를 기록했던 모습 대비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증가세로 반전했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보게 되면 양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주요 품목 중에 멀티칩 패키지 수출은 여전히 호황이라고 판단되고, 그죠? 그리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SSD 수출의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상황.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국 반도체 수출이 반도체 대형주 주가에 긍정적으로 끼치는 영향은 아쉽게도 중립적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는 리포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3월 한국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볼 때
반도체 외에 여타 업종이 도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죠. 석유화학 48.5% 증가하고 자동차가 15.3% 증가하고 철강 수출이 12.8%를 기록하면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 전년 대비 8.6%를 상회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시장은 그죠? 섹터에서 어느 쪽 섹터가 더 우선하느냐 그쪽 섹터에 자금이 몰리게 되고 또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의 수익성이 더 좋으냐 매출과 영업이익이 더 좋으냐 하는 항상 선택과 선택의 흐름을 가게 마련인데 상대적으로 석유화학이나 자동차, 철강 수출이 선전했기 때문에 대형성 종목의 반도체 쪽으로 이 매수세가 집중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을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섹터 전략에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 그죠? 제가 이제 여러분께 아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공개 방송이라기보단 매주 월요일 날 7시에 이제 간단하게 방송을 하죠. 저녁 방송을. 조금 전에도 했지만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선택의 문제, 섹터 선택의 문제, 그리고 섹터를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할 거냐,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부분. 사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그죠? 그 실적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좋은 종목은 아니지요. 그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면 그 종목은 엄청나게 좋은 종목인 겁니다. 또 반대로 실적이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렸다면 그 종목은 싼 종목이 아니죠. 우리 주린이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주가가 안 올랐기 때문에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실적 대비 더 많이 떨어졌다면 반등할 수 있는 거지만, 그죠? 항상 실적과 성장이라는 그 두 마리 부분을 잘 바라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화학업종이 수출 증가율이 엄청나게 증가해서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했다고 해서 모든 화학업종이 다 오늘 올랐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죠? 그동안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에 수혜를 입을 가능성, 이것이 시장에서 이미 노출된 일부 부분도 작용을 하거나 또 주가의 관성에 의해서 올라가는 탄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탄력과 수급에 의해서 과하게 오른 종목은 이런 수출 호조의 흐름, 지표가 발표돼도 오히려 떨어지는 종목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적 대비 주가가 반영을 했느냐,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반영을 하지 않았다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반영을 했다면 더 올라가기가 부담스러운 거죠. 모든 섹터가 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중국의 러브콜 그리고 또 미국의 러브콜 이런 부분을 받는 쪽이 반도체인데 사실 오늘을 제외한 4월 4일까지 유니셈이 63% 급등을 하고 TCK가 56%, 월덱스 50%, 한미반도체가 46%. 오늘 한미반도체가 10% 넘게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키를 다 맞췄죠. 자, 요 유니셈이나 TCK 한미반도체를 한번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한미반도체의 주가입니다. 연초. 그죠? 연초면 어디예요? 기점을 보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1월달. 그죠? 1월부터 지금 4월 5일까지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죠. 그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죠? 좋아하는 종목이고, 사실, 이, 무료 카톡방 분들에게 작년 11월 달에 한미반도체, 그죠? 작년 11월 이맘때쯤에 한미반도체를 잘 보시라는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했어요. 했었을 거가 아니라 했습니다. 한미반도체. 우리는 원익 IPS를 하고 있고 월덱스를 하고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월덱스도 그때 이야기를 한 부분이죠. 11월 달에. 그러면서 이 월덱스 올라온 거 보세요. 한미반도체, TCK. 우리는 뭐예요? 유진테크. 그죠? 유진테크도 1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유진테크는 팔았습니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팔았어요. 조금 못 먹고 팔았습니다. 오늘 상승분은. 그죠?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을 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내용 보시면 여기에 무진장 많이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저기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을 제가 웬만하면 한 섹터에 한 종목만 하는데 우리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을 3종목이나 갖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그 삼성전자 증설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 부분들을 참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차전지도 좋아하지만 특히 2차전지 소재 부분을 좋아하지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반도체 부분도 참 열심히 그죠? 정말 리포트 내용 그죠? 여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이것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을 겁니다. 후공정 라인 부분 그죠? 후공정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이 내용 부분들을 쭉 설명드리고 이런 내용 공부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왜 필요로 하는지 거기에 후공정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누군지 그죠? 이런 기업의 내용 거기에 앞서서 그럼 새로운 공장을 지는 거라면 후공정보다는 전공정 그죠? 그리고 EUV 그죠? 미세공정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쪽 라인 부분이 더 포커스고 그죠? 그런 쪽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종목 부분들. 그죠? 거기에서 이제 저는 유진테크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라든지 웰덱스라든지 그리고 또 거기에 원익 IPS라든지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놨다면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어떤 종목 부분을 기술적으로 공략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뒀다면 이번 반도체 관련 뉴스 투자한다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 놓는 겁니다. 그죠?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때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는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 신고가잖아요. 그죠? 하다못해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원익 IPS 그죠? 딱 여기 이날이었을 겁니다. 3월 23일이니까 그죠? 요 날이네요. 요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52,300원인가? 거기에 말씀드렸죠. 그죠? 반도체 소부장 잘 보셔야 된다. 그죠? 여기서 산 부분 버티거나 있으셨나 모르겠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왜 좋으냐? 원익 IPS뿐만이 아니라 TCK 대부분이 신고가
그 예전에 파크 시스템즈도 마찬가지고 다 이런 라인 부분에서 상승 흐름을 갖고 갔잖아요. 그런데 자, 얘도 보면 1월달 기준으로 봐도 1월부터 추구장창 올라왔죠. 그죠? 이렇게 신고가 내는 종목을 매매하고 계신다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이 아닌 비단 반도체 소부장이 아니어도 좋다. 그죠? 아니어도 신고가를 내는 종목 부분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자, 판미반도체의 주가 모습입니다. 그죠? 그 이전에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죠. 그죠? 중간중간 21선 허물기도 하고. 제가 무료카 떡방에는 지지난주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잘 보신 분들은 제가 한미반도체를 몇 번이나 언급했는지 모릅니다. 유진테크도 마찬가지고. 슬쩍슬쩍. 그죠? 딱 집어서 이야기는 못 해드리고. 왜? 우리가 보유한 종목이기도 했으니까. 그죠? 시가총액이 아주 큰 종목이라면 제가 네이버나 이렇게 몇십조 되는 종목이라면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목을 이렇게 지나간 듯이 언급해 버립니다. 그죠? 왜냐하면 회원님 보유한 종목이니까.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종목 부분들이 그럼 왜 올라가고 왜 지금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부담이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으로 실현했는지 부분도 아셔야죠. 그죠? 사실 연초 대비 수익률이 부진한 것도 있어요. 그죠? 테스나나 LB세미콘, 테크잉 이런 쪽은 이 텍사스, 오스틴 쪽 라인 부분에 놓여져 있는 부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스틴 한파 때문에 그죠? 공장이 셧다운 됐었잖아요. 그죠? 그 영향을 받아서 주가 실적이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올라간 겁니다. 그죠? 그런 게 이제 테스나나 엘비스홈콘, SK 머티리얼즈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일시적 부분이긴 해도 중소기업에게는 실적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4분기 실적은 좀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그것 때문에 안 좋은 거지. 앞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한 거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내일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익 실현하고 우리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주가는 항상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죠? 왜냐? 자, 한국 반도체 수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대형성 종목보다 제가 우리 회원님들에게도 그대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반도체 소부장을 세 종목이나 보유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다. 왜냐?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했었던 내용과 일맥 똑같습니다. 그죠? 공급망의 밸류 체인 부분을 일정 정도 바꾸는 리쇼링과 리로케이션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부분은 중소형주다. 그죠? 소재부품 장비다. 그런데 지금은 설비 투자를 하는 쪽 라인 부분으로 발표가 계속 나오니까 장비주 쪽이 가장 세게 주가 흐름을 보여주면서 올라온 거고. 그죠?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도 부담 구역에 들어왔다. 중장기라면 몰라도 단기 부분은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무료 카톡방에도 오늘 반 정도는 매도하고 반은 조금 더 끌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줬던 부분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죠? 그 전에 먼저 다 파셨을 수도 있어요. 예. 단기는 그게 맞는 거고, 중장기는 중장기대로의 또 역할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거는 선택사항이에요. 자, 그런데 왜 단기적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 부분과 대형주보다 중소형주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수출 금액, 그죠?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반도체 수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이 반도체 수출 금액 YY, 그러니까 전년 대비 프로테지, 그죠? 잘 보시면 2018년도 가장 호황이었을 때보다 지금 반도체 수출 금액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는 뭡니까? 이 2018년도에 가장 높은 주가를 이미 월등히 넘어서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제가 매번 이야기한 2022년에 이 슈퍼사이클로 2022년까지 좋다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끌고 주가에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 자체가 삼성전자 8만원, 9만원 라인에서의 박스권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박스권을 탈피하려면 이번 수요일 날 잠정 실적을 발표할 때, 그죠? 9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와야 된다. 9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건, 그죠? 텍사스 오스틴주 그 공장이 셧다운하면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영업 손실이 발생을 한, 그죠? 그걸 합치면 9조 5천억 정도의 정상적이었다면 9조 5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9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왜? 2, 4분기, 3,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데 9조 이하로 나온다면 8만 원과 9만 원의 박스권이다 라는 쪽입니다. 그죠?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 쪽에 더 주가 흐름이 양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매력적인 부분은 아니죠. 그죠? 오히려 설비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소부장 쪽이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아까 멀티칩 패키지, 그죠? 이 휴대폰, 모바일 쪽 라인 부분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쪽 부분은 그래도 2018년 부분과 근사한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죠? 조금만 더 증가하며. 그러니까 이런 쪽 부분에 있어서는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자, 반면에 이제 SSD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턴어라운드 수출 금액 YOY 기준 흐름으로 보게 되면 증가하는 흐름.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양호한 것이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 주가의 선행성,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포모 현상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갔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주가 레벨이 워낙 높은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실적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거죠. 실적이 좋게 나와서는 안 됩니다. 그죠? 실적이 예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와야 된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만약에 4월 7일 내일 모레 발표되는 잠정 실적에 있어서 그 부문별 실적이 중요하겠죠. 그죠? 모바일 쪽이나 또 가전이나 반도체 이런 부분들이 세부 사항을 봐서 반도체 쪽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이 잘 나왔다. 딱 그러는 순간 삼성전자를 공략하는 것보단 SK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낫겠죠. 그죠? 그런 것도 삼성전자가 나쁘다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개인 투자가는 어느 쪽이 더 나은지, 그죠? 우리가 삼성전자를 몇십억, 몇백억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 투자가는. 그죠? 몇천만 원, 몇억 사는 건데 빨리 이동할 수 있는 민첩성, 판단
이런 부분을 가지고 움직여야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죠. 그죠?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고, 행여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이 기대치보다 못했다. 그죠? 텍사스 공장 정전 사태로 그걸 감안해서 3천억에서 4천억 손실을 봤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 나왔다. 반도체 쪽에서.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미리 예상하고 미리 준비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떨 때 어떻게 움직일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어야지요. 그냥 시세 쫓아서 가는 건 안 됩니다. 주식은 성공이에요. 선공. 먼저 공격해야 된다. 매수든 매도든. 그걸 먼저 하지 못하면 그죠? 물려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왜 저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각 종목의 실적, 2020년의 실적과 2021년의 예상 실적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희는 이어 테크닉스도 갖고 있다가 이 실현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어 테크닉스의 실적, 한미반도체의 실적, 2020년 실적과 영업이익 조금씩 분야는 틀리지만 그죠? 영업이익의 증가, 그죠? 그 속에서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과 시가총액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싼지 원익 IPS가 그죠? 1조 정도의 매출액을 2020년도에 올렸고 1,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었는데 매출액이 올해는 1조 3,400억, 영업이익이 거의 90% 증가해서 2,330억. 그런데 시가총액은 얼마냐? 2조 8천억 정도. 그거를 상대적으로 또 다른 애들과 비교해 가면서 실적 대비 예상 실적 대비 시가총액이 큰지 작은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제가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가 아니라 그죠? 왜 많이 올랐는지 실적과 영업이익 증가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산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죠? 파크 시스템즈는 그죠? 실적 부분과 영업이익 측면으로 보면 아직은 시가총액이 1조라고 이야기할 만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력, 그죠? 그런 기술력에 프리미엄을 주는 거거든요. 독보적인 기술력 같은 거, 원자현미경 부분에서 전공정, 후공정 라인 부분으로 더 확대될 거, 거기에 국내용, 수출용으로 봤을 때 수출이 더 앞으로 증가할 거, 이런 것까지를 또 플러스 감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공부하고 있어야 나름의 적정한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지, 할인 요소는 없는지, 그죠? 이게 장비 쪽이고, 장비 쪽에 제가 유진테크 이 실현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올초, 연초 대비 수익률이 46%. 그죠? 유진테크도.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소재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부분, 그죠? 왜 얘네들이 잘 조금밖에 못 올랐는지, 또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런 도표 부분들을 보고, 또 여기에서 정말 개별 기업들의 이런 실적뿐만이 아니라 개별 기업들이 갖는 또 각종 뉴스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반도체 장비라고 아무거나 사고 아무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주식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저런 분명히 복사꽃 만발한 4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그죠? 못 팔았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추가적 상승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또 반대로, 그죠? 내일 쫓아가서 사면 단기적으로 고생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하는 부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내가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그런 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는 중장기, 내려갈 때는 단기. 이러시면 안 된다. 그죠? 누구든 항상 꼭지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을 조금 비워두고 비중을 조절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주식시장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색깔을 바꾸면서 또 화학 쪽에서 또 2차전지 소재 쪽에서 그죠? 그런 기회들이 자꾸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죠? 아침 시황 이런 부분을 올리기보다 그냥 이런 섹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이 있으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